여러분 반갑습니다. 2018년 국어 1차 시험을 기출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바로 시작을 할게요. 밑줄 친 낱말을 바르게 사용한 것은을 고르라고 합니다. 그죠? 자, 1번에 보시면 재산을 늘이다, 2번에 바지를 다리다, 3번에 규모를 줄이다, 흥정을 붙이다 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르게 사용한 것을 골라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말 국어는요. 자, 볼까요?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법에 맞게 써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시중에 파는 국어사전을 보시면 뒷면에 표준어 사정원칙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볼까요? 재산을 늘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느리다고 하면 안 되고 늘리다. 1번은 이게 틀리기가 쉬운 말인데 재산을 늘리다고 해야 합니다. 이해되나요?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정답이 2번인데요. 바지를 다리다. 자, 여러분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달리다랑 다리다를 헷갈리는 사람이 많은데, 자, 여기 달리다는 뭘까요? 달리다는요, 달리다는 한약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중에 한약 먹어보신 분도 있고 안 먹어보신 분도 있을 건데 저는 한약을 먹어봤거든요. 정말 씁쓸름하고 맛이 없어요. 한약을 이렇게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서 끓이고 해야 되는데 이 한약을 끓이는 것을 바로 달이다라고 해야 하거든요. 한약을 끓이는 것을 달이다고 하는데, 달인다고 하는데, 어법에 맞게 쓰면은 달이다가 맞고요. 자, 봅시다. 그리고 이 달인질하는 달이다는 한약을 끓이는 달이다랑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전혀 관련이 없는 말이죠. 한약 끓이는 거랑 달인질하는 거랑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다에서 벗어난 달이다는 그대로 소리에 맞게 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나요? 자, 바지를 다리다 해서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3번 볼까요? 규모를 줄이다고 되어 있는데 이 줄이다는 뭘까요? 줄이다는 여러분 이 단어 아나요, 여러분? 알죠? 굶주리다, 굶다, 배가 고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가 고픈 거를 줄인 배를 움켜잡고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이 줄이다는 배가 고프다는 뜻이에요. 줄이다는. 왜냐? 자, 줄이다라는 단어는요. 자, 3번의 규모를 줄이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줄이다라는 단어는 어법에 맞게 쓴 건데 줄이다라는 것과 배가 고픈 줄이다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쓴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나요? 흥정을 붙이다 고대인데 붙이다 이건 뭘까요? 이 붙이다는 편지 보내는 거예요. 자, 붙이다 이거 어법 소리 나는 대로 쓴 거 아니고 어법에 맞게 쓴 거죠. 붙이다. 흥정이 뭐예요, 여러분? 싸게 해줘, 더 비싸게 받을래, 이렇게 상인과 손님 간에 돈놀이 하는 거죠. 그죠? 일종의. 이렇게 붙이는 거지, 붙이는 게 아니죠. 그렇죠?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붙이는 거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쓰지 않고 어법에 맞게 썼고, 이 붙인 거랑, 편지 보내는 붙이는 거랑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쓴 거예요, 여러분. 이해돼요, 여러분? 자, 다음 볼까요? 다음 규정을 참고할 때 올바른 발음 표기가 아닌 거 골라라 했어요. 자, 10번 볼게요. 겹받침, 기역시옷, 니은, 지읒, 리을, 비읍, 리을, 시옷, 리을, 티읒, 비읍, 시옷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기역, 니은, 리을, 비읍으로 발음한다. 예시가 나와 있는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뭐죠?
넙죽하다, 넙둥글다. 자, 이 규정을 참고했을 때 올바른 표현이 아닌 거 봅시다. 앉다, 니은지읒은 니은으로 발음해야 되죠. 리을비읍은 비읍, 밥다, 그죠? 자음 앞에 있으니까 밥다 맞죠? 훗다. 자, 여러분 볼까요? 훌다, 훗다. 뭐가 맞을까요? 티읕이 자음분 단순화돼서 탈락을 하죠. 자음분 단순화 해가지고 이 자음분 리을 티읕에서 티읕이 빠집니다. 그리고 훌, 그리고 이 뭐죠? 경음화죠. 된소리 되기. 훌따, 훌따. 경음화가 돼서 훌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3번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4번 볼게요. 없다, 없다 하면은 없다 하면 시옷이 빠져야 되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4번 맞아요. 자, 3번 봅니다.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 자, 어법에 맞는 거 고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별로 안 어렵습니다. 읽어보면은. 별로 안 어려워요.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자, 나는 도무지. 자, 도무지라는 부사어가 있습니다. 부사어는 체언을 제외한 모든 것을 수식해주는 거죠. 용언을 수식하고, 부사어가 다른 부사어를 수식하고, 관형사를 수식하고, 관형사를 수식하고, 그 다음에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하고. 자, 체어는 거의 수식 안 해요. 이걸 영어로 adverb라고 하는데, 도무지는 adverb 부사어가 되죠. 자, 봅시다. 도무지라는 부사어는 없다에 호응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뭐죠? 호응관계, 서술관계, 호응관계가 안 맞아요, 여러분. 호응관계가 안 맞기 때문에 도무지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제는 비와 바람이 심하게 불었다. 자, 봅시다, 여러분. 어제는 비와 바람이. 여러분 이거 맞을 것 같아요? 맞아 보일 것 같죠? 왠지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틀렸을까요? 맞을 것 같은데 왜 틀렸을까요, 여러분? 자, 이거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 함정에 빠지기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흔히 비바람이 불다라고 많이 하는데 이게 왜 틀렸을까요? 왜 틀렸을까요, 여러분? 자, 비 봅시다. 비라는 거는 자 이렇게 구름이 있으면은 요렇게 나오죠. 바람은 요렇게 불어요. 그죠? 자, 집중 잘 하세요. 집중해야 돼요, 이거. 자, 비는 부는 게 아니에요. 불다라고 하면은 바람만 불어야 돼요. 비는 내려요. 비는 내리는데 비가 불다 하면은 주술 관계, 주어랑 수어의 관계가 호응이 안 되죠, 여러분. 비라는 죄송합니다. 나 대출이 참 많이. 여러분 이거 대출 전화 이거 받지 마세요. 참 이 대출 이거 진짜 짜증나 죽겠네요. 자, 비라는 게 있는데 비는 불다에 맞추면 안 돼요. 비는 뭐에다 맞춰야 돼요? 내리다. 비는 내려요. 내리는 비인데,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분다 이렇게 따로 문장을 떼어줘야 맞는 문장이 돼요, 여러분. 비바람이 분다 하면 틀려요, 여러분. 이해되나요? 자, 3번이 정답인데요. 그는 차마 할머니 곁을 떠날 수 없었다.
차마라고 돼 있는데, 자, 차마 하면은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차마라는 단어가 나와요. 차마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곳이 차마 꿈엔들이 칠리야 하는 거 있죠. 정지용 시의 향수라는 시가 있습니다. 향수라는 시가 있는데, 향수에 후렴구가 있죠. 후렴구에 그곳이 차마, 이때 옛날엔 참하라고 썼었어요. 참하라고 썼는데 지금은 표준어가 차마가 된 거예요. 참하, 차마, 꿈엔들 이칠리아라고 했죠. 여러분 조금 여담이긴 한데 이거는 이 정지용 시인의 향수에서 후렴구 그곳이 하는데 이 그곳은 어딜까요? 고향이에요. 정지용 시인은 도시샤 대학이라고 지금도 일본에 있는데 제 친구들이 거길 갔어요. 제 친구 몇 명이 도시샤 대학 영어 영문학과에서 그 4년을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이 도시샤 대학 지금도 엄청 명문 대학입니다. 정말 인류 대학인데 일본에서는 이 도시샤 대학 이 간칸도리츠라고 일본 간사이 지방 4대 사학이에요. 간칸도리츠라고 하는데 이 간칸도리츠 중에 도를 담당하는 사람이 도시샤거든요. 대학. 도시샤 대학에서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건너와서 일본어로 도시샤 대학에서 영어를 공부를 하는데, 그죠? 영어를 공부를 하는데, 뭐라 해야 될까요? 일본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조선 땅이 그립겠죠. 그 조선 땅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게 이 정지용 시인의 향수거든요. 향수가 고향의 그리움이에요. 이때 그곳이 차마한데, 차마가 수식한 다음 뭐죠? 차마 이칠리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칠리아가 뭘까요? 이칠리아는 서리법이죠. 의문 형식이에요. 당연한 소리를 갖다가 일부러 의문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 고향이 절대로 꿈에 이칠 리는 없어 라는 표현을 그것이 차마 꿈에 선들 이치겠느냐 하고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차마 꿈엔들 이칠 리가 없다라고 해서 차마는 무조건 없다, 약간 부정형에 써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 부정형에 쓰는 차마라는 부사어는요, 그러니까 차마 떠날 수 없었다. 맞죠, 여러분? 꿈에 선들 이칠 리가 없다. 차마 이칠 리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알겠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동생은 어제 작은아버지 댁에 갈 것이다 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셔줘야 될까요? 작은아버지가 누구죠? 아버지의 동생이죠. 아버지의 동생분을 갈 건데 어제는 뭐죠? 과거 시제예요. 과거 시제. 것이다 하면 뭐죠? 미래입니다. 이거는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시제가 안 맞는 거예요. 시제가 안 맞기 때문에 틀린 거거든요, 여러분. 이해됐어요? 그죠? 자, 4번 볼게요. 자, 옛말에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누가 쓴 말씀이죠? 도마 안중근 선생이 하신 말입니다. 이 안중근 선생이 안중근 선생은 지금 누구로 유명하죠? 독립운동가이자 이토 히로부미 통감, 그때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사람을 통감, 나중에 일제강점기 들어와서 총독으로 바뀌었는데요. 통감을 지냈던 사람이죠.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을 지냈었는데 안중근 선생이 총으로 하얼빈역에서 탕 쏘아가지고 총을 6발을 쏘았고 그 중에 3발이 이토 히로부미 가슴에 명중했고 그 나머지 3발이 주변의 고관들한테 또 명중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6발을 쏘았는데 그 6발이 전부 다 사람한테 딱 정확히 쏜 거죠. 이 안중근 선생이 말씀하신 이 하루라도 책 읽지 않으면라 해서 우리 사회는 독서를 중요시하게 했는데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하게 왔다. 가장 활발하게 책을 읽어야 할 청소년들이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요. 누구처럼? 여러분처럼? 여러분처럼일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자, 여러분 책 많이 읽어야 돼요. 자, 그래서라고 돼 있는데 기억해 보시면, 자, 청소년들이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독서는 중요해요. 그럼 뭐가 안 맞아요? 앞이야 역적 관계죠. 역적. 이걸 어려운 말로 역적 관계라거든요. A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B 말로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역적을 나타내는 접속 부사가 뭐죠? 그러나. 자, 독서가 중요한데 누구처럼 청소년들이 책을 안 읽는데요. 책을 안 읽는데 중요한데 그런데 책을 안 읽는데요. 역접이죠 이거. 기억이에요. 그래서 이해돼요? 근데 기억이 그러니까 이 그래서를 왜 1번에서는 왜냐하면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는데 왜냐하면은 뭐죠? 인과 접속, 인과의 접속 부사죠. 인과. 왜냐하면 because of. because. 그죠? 그죠 여러분? 이해돼요? due to, owing to. 왜냐하면이라 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아니죠. 나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갑자기 웬 뚱딴지 같은 TMI가 나왔죠. TMI는 삭제해야 돼요 여러분. 그죠? 저도 TMI를 많이 말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생각해보면 저는 다 연결해서 말했기 때문에 전혀 필요가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발견돼. 자, 자 봅시다. 옛날에는 사람을 했는데 여러분. 예전에는 뭐죠 이게? 예전에는 이거 부사죠. 부사어죠. 자, 주어가 생략이 됐어요. 예전에는 발견할 수 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같은 그런 일반적인 명사가 생략된 거예요. 주어가 생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될 수, 그러니까 뭐뭐을, 이게 목적어죠. 뭐뭐을, 이게 서브젝트, 다른 말로 주어죠. 목적어죠 이거. 목적어고 목적어는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그죠? 오는 목적어예요. 주어가 생략이 됐고 무엇을 했는데, 자 그럼 무엇을 하고 목적어를 했으면 뭐뭐 하다로 끝나야 되죠. 만약에 뭐뭐 되다가 뭐죠 여러분? 되다는 피동이죠. 되다는 뭘 당하다는 거예요. BPP형이에요. BPP형. 뭐뭐 되다라는 뜻이에요. BPP형이에요. 과거 분사형. BPP형 무언 되는데 이거는 무엇이 되다 해서 주어 서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주어 동사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돼 있으면 뭐뭐 하다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주동이잖아요. 주동형으로 써야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발견돼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발견할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돼요? 책을 읽는 사람을 발견하다. 사람이 발견되다 하니까 주동과 피동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해됐어요? 자, 시간 표현이 어색함으로 읽는으로 바꾼다. 책을 읽을 모습. 시간 표현이 안 맞죠? 읽는 해야 돼요, 여러분.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자, 5번 갑니다. 5번, 6번은요, 쉬워요. 왜 쉽냐면, 그냥 보시면 돼요. 내용으로 적정한 거 찾아야 되죠, 기억에. 자, 찬성 측에서는 CCTV의 장점을 얘기해야 CCTV를 설치할 근거가 생기죠. CCTV의 장점 뭐 있어요? 각종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 거. 이해돼요? 6번 볼게요. 자, 6번 볼게요. 본론을 보시면요. 1번 휴식 공간 조정의 필요성, 2번 기억이 돼 있는데 가나가 뭐예요? 가나는요. 1번, 2번, 3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디테일이에요. 디테일이기 때문에 휴식 공간 내용 부족, 비용 마련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장애 요인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간단히 넘어갑니다 이거는. 왜냐? 문법이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문법이 너무 여러분 어려울 것 같아서 좀 쉽게 할게요. 자 7번에서 8번입니다. 생종, 응쟁, 훈민정음대인데요 여러분. 자 이게요 생종, 응쟁대인데 왜 생종, 응쟁일까요 여러분? 이게요 동국정식 표기라고 있거든요. 동국정식 표기라고 있는데 자 중세국어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중세국어입니다. 자 생종 이게 바로 뭐냐면 자 7번 8번입니다. 동국정은식 표기라 해야 돼요. 동국정은 자 생종엉쟁이가 되는데 자 생, 종, 자, 이 시행은요, 시행으로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 옛날에는요, 이응을 갖다가 무음과 이응과 유음과 이응을 구분을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음가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했다고. 음가. 자, 볼까요? 시행할 때 이 이응은요, 음가가 있어요, 없어요? 시에로 읽어야 되니까 없죠. 근데 정할 때 이 이응은 음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이응은요 이걸 다 쓰지만 옛날에는 이거를 무음가만 썼고 유음가는요 이런 걸 썼어요. 보여요? 약간 이렇게 뭐 체리처럼 이렇게 삐져나온 거 있죠. 이게 뭐냐면 예이응이라는 거예요. 예디음으로 음가가 있는 이음을 표기를 했고, 이해돼요? 음가가 없는 이음은 지금의 이음을 썼다고요. 그래서 생종엉쟁이로 하면 안 되고 세종어제라고 해야 돼요. 무슨 뜻일까요? 여기 보시면 세종은 우리 위대하신 세종임금이죠. 묘호입니다. 세종대왕의 이름이 아니에요. 묘호예요. 세종대왕의 이름은 이도예요. 이도고 그 세자 시절 되기 전에 이름은 충녕대군이었고 왕이 되고 나서 전하로 불리다가 이제 뭐가 됐어요? 죽고 나서 묘호가 붙은 거예요. 세종은. 세종대왕께서 어제는 뭘까요? 만들제자에 임금 어자에 세종대왕 임금께서 만드신 거예요. 어제라고 하면 어제 맞아요. 임금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생종엉쟁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세종어제라고 읽어야 돼요. 이해돼요? 음가가 있는 이응이 예디응이었고 음가가 없는 이응이 지금의 이응이었다고요.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동국정은식 표기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자, 갑니다. 나란 말씀이 등국에 달아 문자와로 서를 사마띠 아니할스 하네. 사맞다라는 거는요 통하다는 뜻이에요. 지금의 통하다. 우리말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라서 문자와로 서를 통하지 아니할세. 이런 전차는 이유란 뜻이에요. 이런 이유로 어린 백성인데 자 여기 기억 봅시다. 8번부터 볼게요. 기억은요 사맞다라는 건 통하다예요. 어린이라는 거는요 어린데 있으면은 지금은 나이가 적은 거예요. 근데
옛날에 어리는요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나란 이런 전차로 어리석은 백성이 니르고저 돼 있는데 여러분 니르고전 지금 뭐라 써야 되죠? 니르고저 이가 니였어요 옛날에는. 왜냐? 두음 법칙이 없었으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7번 봅시다. 2번 정답이죠. 두음 법칙을 엄격히 지켜보게 했다는데 옛날엔 두음 법칙이란 개념이 좀 별로 진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어두자문군이 사용됐다는데 어두자문 뭐 있죠? 시옷 비읍이라든가 비읍 시옷이라든가 시옷 디귿이라든가 또 이런 거 있죠. 스메 그죠? 수메 날로 수메 뼈난키 그죠? 뜨 비읍 디귿이 뜨였어요 옛날에. 그래서 뜨 해가지고 뭐죠? 어두자음군이 사용된 거 이해돼요? 맞아요 이거. 그리고 현대 국어에는 표기하지 않는 비읍 이은 뭐죠 이거? 순경음 비읍입니다. 순경 비읍이에요. 그 다음에 자 순경 비읍은요 8번 가서 설명할게요.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방점 표기했다는데 평성, 거성, 그 다음에 상성, 입성 이렇게 4가지 단계의 사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성조. 지금은 우리말에 성조가 없어요. 중국어랑 일본에 있는데 중국어랑 일본에 있는데 우리말에는 성조라는 개념이 약해요. 근데 우리 경상도 말에 있어요. 가가가가가 서울 사람들은 가가가가가라고 읽는데 우리말은 이거 기분할 줄 알죠? 경상도 사람 우리는 자랑스러운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죠? 가가가 그 아이가 가는 뭐죠? 주격조사예요. 주격조사고 가가는 뭐죠? 가씨예요. 가씨. 예쁜 아나운서 중에 가해란이라는 예쁜 아나운서가 있죠. 가씨, 가해란 같은 가씨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 하는 거 뭐죠? 의문형어이에요. 가씨, 그 아이, 가가가 하는 거, 그죠? 성조가 있기 때문에 뜻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도 말에는 성조가 남아있어요. 사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방점은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성조를 나타내는 게 방점이에요. 뭘까요? 병성, 거성, 상성, 입성. 자,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8번 볼게요. 기억해 보시면 사막다 설명했죠? 니은은 뭐였죠? 어린이, 지금은 젊다는 뜻인데 옛날에는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3번 볼게요. 어여삐 돼 있는데 어여삐가 지금 뭐죠? 어엽다는 거는 예쁘다는 뜻이죠. 예쁘다는 뜻인데 이때 당시에는 어여쁘다가 가엽다는 뜻이에요. 가엽다. 그래서 어여삐 너겨도 그죠? 너겨가 된 것도 마찬가지로 두음 법칙이 아닌 거예요. 그죠?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너겨 이런 식으로 이음을 니은으로 쓰면 다 두음 법칙 안 지킨 거예요. 그죠? 이래요. 자, 그래서 어여삐가 예쁘다라는 뜻이 아니고 어리석다가 아니고 가엽다.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디귿이 되는 거예요. 충족한 거 디귿이에요. 리을 볼게요. 리을 갑니다. 수빈이겨라고 돼 있는데 수빈이겨 돼 있는데 자, 수빈이겨 이 비읍 이응이가 돼 있는 거 이게 순경음 비읍이에요. 뭐냐면요 이 수비가
쉽다는 뜻이에요. 쉽다. 쉽다를 부사 형태로 뭐라 하죠? 쉬. 비읍, 이응이요. 에? 여러분, 이 수비, 순경 비읍이요. 나중에 수위로 바뀌어요. 청산리 벽계수야 수위감을 자랑마라 라는 그런 시조가 있는데, 자, 수위, 쉬. 이렇게 바뀐 거예요. 왜 바뀌었냐? 이 비읍, 이응이 순경 비읍이 W 발음으로 바뀌었어요. 왜냐?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은 더워라 라고 하세요. 더브라 라고 하세요.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더워가 맞죠? 경상도 사람들이 자꾸만 더버 하는데 저도 가끔 더버라고 하거든요. 더버 하는 게 왜 그렇게 됐냐? 자, 볼까요 여러분? 더버 하는 게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비읍 더버 했는데 이게 우로 바뀐 거예요. 이게 우로 바뀌어서 더워가 된 거예요. 순경 비읍이 우 발음으로 바뀐 거예요. 우, 더워. 아따 더워라 하는 게, 아따 더워라 하는 게 요 자국이 남은 거예요. 다른 예시 볼까요? 굽다. 이 굽는 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말고 치치치치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고기 굽는 거예요. 굽다가 옛날에 지금은 구워라고 했죠. 우리 엄마 아빠도 가끔 구워라. 이거 구워 먹지 마라. 놔뒀다가 나중에 먹으라. 구워 먹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구워가 아니고 뭐죠? 구워예요. 구워가 이게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비읍 우 불규칙 형태인 거예요. 동사. 이해돼요? 이게 외국인들이 정말 어려워하는데 이게 중세국어의 흔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외국인들이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또 볼까요? 도와가 도와로 바뀌었죠. 도와줘라. 맞죠? 이것도 비읍이 순경 비읍의 형태예요. W 우가 더버가 더워로 바뀌고 수비가 수위로 바뀌고 쉬로 바뀌고 그죠? 황진이 아시죠 여러분? 유명한 기생이죠. 황진이가 청산리 벽계수야 수위감을 자랑마라 하는데 수위감을 하는데 이 수위감이 청산리 벽계수라는 게 저걸 말하는 거거든요. 뭘 말하는 건데 그 수위감을 쉽게 흘러가는 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쉬가 수위가 쉬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해돼요? 자, 그러면 힘드네요.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여러분 2차 시작을 할게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시간. 이게 용량이 좀 적다고 해서 나눠서 찍는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나눠서 할게요. 자, 봅시다. 자, 9번부터 11번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문법 설명해 드린 게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만큼 문법이 어려울 것 같으면서도 쉽고 그러면서도 또 여러분이 어려워하니까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 지루해하지 마시고 좀 잘 들어주세요. 자, 박지원 선생의 일야구도하기라고 있어요. 이게요. 이게 박지원 선생이 뭐 지으셨죠? 작품 있잖아요. 양반전, 그죠? 부자 상민이 가난한 양반의 신분을 찾다가 아주 고되게 야단 맞은 거, 그죠? 그 다음에 호질, 호랑이가 우짖는 거. 그 다음에 열하일기. 그리고 또 뭐 있죠? 북한론. 역사 시간에 대한 얘기했죠. 박지원 선생의 손자가 박규수인 거. 이해돼요? 박규수, 박지원, 그죠? 박제가 이런 다 박씨들이 다 북학파였죠, 그죠? 자, 이 박지원 선생, 여남 박지원 선생이 수필을 지었어요. 일야구도하기. 이게요,
야자가 밤야자예요. 밤야자에다가 구 더하기는 9구자에 도하가 물을 건너는 거예요. 이 하자가요. 그냥 물이 아니고 이게 물숫자거든요. 물수변이에요. 자, 하는요. 강물을 넣는 거예요. 물 중에서도 강물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하. 뭐가 있죠, 여러분? 하 하는 생각나는 거 자꾸. 자, 고전시대 고대가요의 공무도하가. 그죠?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하는 그 영화 맞죠? 그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가 그 공무도하를 나타내는 거예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세요. 강 할 때 이 하자가 강하자예요. 자, 그래서 강을 건넌대요. 일야 구도하가. 아, 그 하가 이거 기네요. 기는 기록할 기자예요. 자, 이거는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대충 알 수 있어요. 자, 기억 볼게요. 자, A부터 볼게요. 자, A와 B에 대한 설명은 적절한 거. A. 요동벌판. 낮에 강을 건넌 사람들은 요하가 요 강 이름이죠. 요하가 성난 소리로 울지 않는다. 요하는 울지 않은 적이 없었다. 밤에 건너지 않았을 뿐이다. 그죠? 낮에 강을 건넌 사람들은 요하가 성난 소리로 울지 않는다고 말했대요. 맞죠? 낮에 건넌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 밤에 안 건너봤으니까.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바로. 밤에 강을 건넌 사람은 위험한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겠죠, 그죠? B 볼게요. 내는 강을 건너면서 두려움으로 인해 강물에 떨어졌다 하는데 안 떨어졌죠? 그죠? 강물 소리가 안 들렸어요. 자유자재한 경지래요. 9번 건너면서 구도하가 그 말이에요. 9번 건너는 거. 9번 건너면서 나에게는 강물 소리가 점점 작게 들렸다 해야 되지 크게 안 들렸죠. 그죠? 박지원 선생한테. 그죠? 10번 볼게요. 윗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 보고 듣는 것에만 의지할 판단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4번이 정답이에요. 1번, 4번 정답이에요. 9번에 1번, 10번에 4번. 보고 듣는 것에만 의지하여 판단하면 안 돼요. 그죠? 그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11번 볼게요. 기억에서 리을 중 글쓴이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지닌 대상. 자, 기억 볼게요. 깊고 지극한 마음인 사람, 귀와 눈만을 믿는 사람, 황룡, 그 다음에 자신의 총명함만을 믿는 사람들. 자, 뭘까요? 정답은 1번이죠. 깊고 지극한 마음을 따라가고 싶어요. 이 사람 박지호는. 그죠? 귀와 눈만을 믿는 사람 안 따라가고 싶죠. 자신의 총명함만을 믿는 사람들 과신한다 해서 안 좋아하죠. 여러분, 보통 시나 수필이나 이런 고전문학에서 황룡은 좋은 의미예요. 사실은 용은 좋은 의미인데 여기서는 안 좋은 의미로 했네요. 황룡이 배를 등에 짊어져서 위험한. 황룡이 배를 등에 짊어졌다면 황용이 출렁거릴 거니까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용도 위험한 존재인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1번, 4번, 1번 되는 거. 자, 볼게요. 백석시인의 고향입니다. 이 백석시인은요, 백석시인 지금의 북한 땅에서 활동했던 시인인데, 이렇게 있죠. 여기가 신이주라는, 아니다, 여기가 신이주라는 것이에요. 백석시인이 지었던 시 중에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여기서 신이주. 그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 북관이라 되어 있죠. 북관은 지금의 이 지역이에요. 어느 지역? 함경도 지역. 북관은 지금의 함경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석시인이요. 백석시인이 영어 교사로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일제강점기에 영어 교사로 활동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해방 후에 월북을 했어요. 북한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의 젊은 시절을 보면 정말 잘생기고 미남이에요. 정말 잘생긴 미남이에요. 여학생분들 백석시인 젊은 사진 보면 정말 뿅합니다. 정말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늙은 모습을 보면 진짜 영락 없는 초날배의 모습입니다. 진짜 초날배의 모습이 됐어요. 이 남신이주 유동 박시웅 또 뭐 있었나요? 시 백석시인 유명한 거 많죠. 시가 여기 있는 고향이라는 시도 있고 여운한 골조 그 다음에 나와 나타샤와 흰방나귀 푹푹 날린다 당나귀가 응앙응앙 운다 하는 그런 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진할아버지 진할머니 댁에 간다 하는 그런 시도 있었는데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이게요 여운한골조 이게요 수능특강 제가 수능 2020학년도 수능특강을 쳤거든요. 2020학년도 수능특강에 백석신의 여운한골조이라는 시가 있었어요. 수능특강에 정말 중요한 시예요. 백석신의 이게 자 봅시다. 그러면 나는 북관에 혼자 알아누워서 어느 아침 의원을 베이었다. 의원은 열애 같은 상을 하고 관공의 수염을 드리워서 열애가 뭐죠 여러분? 열애는 부처의 이름입니다. 부처의 종류가 많아요. 부처라면 흔히 석가모니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부처라는 건요 무슨 뜻이냐?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니까 부처님 이전의 사람도 깨달음을 얻은 부처 이전에도 깨달음을 얻은 부처가 있을 거고 미래에도 지금 현재에도 깨달음을 얻은 부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불만 흔히 부처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 외에도 미륵불, 아미타불, 약사 열애불 그 다음에 비로자나 갑자기 불교 시간이 있네요. 전 참고로 종교가 없습니다. 종교 유교입니다. 다른 종교, 기독교 그런 종교를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종교의 타락이 너무 심해서. 이게 여러 가지 부처의 종교가 있는데 미륵불은 뭐였죠? 미륵불은요. 여러분 야인시대는 김영철 선생님이 연기한 그 태조왕건의 궁에 있죠.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을 하였어? 그 짐이 지금 관심법을 하고 있는데 기침을 할 수 있느냐 이 미련한 거사 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이때 미륵은요 중생구제한다는 뜻이에요. 중생구제가 아미타불이었나? 하여튼 아미타불이었든 미륵불이었든 간에 미륵불이라는 거는 그때 당시에 정말 많이 숭상하던 그런 부처였거든요. 그 궁예가 이렇게 자처할 만큼 그죠? 미륵불, 아미타불, 약사 열애불 하는데 열애불, 약사 열애 같은 상을 했대요. 그러니까 부처와 같은 상을 했고 그 다음에 관공은 누굴까요 여러분? 관공은요 누굴까요? 맞춰볼까요? 관씨 누가 있죠? 중국의 관우 아니면 관운장이라고 하고 그죠? 유비, 관우, 장비에 뭘 맺었죠? 도원결의를 맺었죠. 관우가 엄청 긴 수염으로 유명했던 사람이죠. 관운장의 수염을 드리웠대요. 그죠? 관운장의 수염, 관공의 수염을 드리워서 신선 같대요. 실제로 이 약사열애불이나 관우나 전부 다 중국에서는 신선으로 숭배된 사람들이에요. 신선 같대요. 새끼 손톱 길게 돋은 손을 내요. 맥을 짚는데요. 맥 여기 있죠. 맥을 이렇게 짚어요. 맥을 짚어요, 여러분. 문득 물어 고향이 어디냐 합니다. 고향이 어딜까요? 정주랍니다. 제가 북한 땅만 그려볼게요. 여기 이렇게 있고 이쪽이 대략 이쪽이 평안북도 이쪽이 정주 이쪽이 있어요. 대충 여기가 신의주고 정주 땅이래요. 아무개씨 고향이래요. 의원이. 내랑 아는 사람이 있네 거기에 하고 이렇게 일종의 약간 그 고향 약간 지연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아무개씨 아냐? 의원은 마격지간이야. 마격지간. 아버지로 섬기느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의원은 아버지 친구 같은 분이에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었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한 것은 적절한 거 1번 볼게요. 나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있는데 아버지랑 함께 없죠. 헤어졌어요 아버지랑. 근데 아버지의 친구 같은 분을 만났대요. 이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알았어요? 여기 아버지도 있었다고 돼 있는데 아버지도 있었다고 돼 있잖아요 하는데 여기서 아버지는 누굴까요? 진짜 아버지 나타내는 게 아니고 아버지 같은 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있었대는데요. 여기 마지막 행이에요. 선생님 마지막 행에 보시면 아버지도 있었다는데요. 여기 아버지 함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여기서 내는 아파서 고향으로 돌아갔고 난데 아픈 건 맞아요 여러분. 아픈 건 맞는데 고향으로 돌아간 건 아니에요. 자, 의원과 마격지간이었다는데 마격지간이었던 거는 내가 아니라 아버지죠. 그죠? 그죠? 아버지 같은 분, 아무개씨.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 같은 분. 아버지 같은 분이랑 아버지랑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아버지 같은 누구죠? 아무개씨랑 마격지간이래요. 아버지랑 마격지간이 아니고 내랑도 마격지간이 아니고 아무개씨랑 마격지간이래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내는 의원의 손길에서 고향을 떠올렸군. 자, 그랬죠? 맥을 보는데 손길이 따스하고 부드러워서 고향을 있었대요, 여러분. 그죠? 고향을 떠올렸대요. 참 그 가슴이 메이는 그런 시입니다. 밑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 의성어를 반복했다고 돼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의성어 없죠? 의성어는 뭐예요? 소리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소리를 나타내는 말. 뭐 있죠? 소리를 나타내는 말. 철썩철썩 바다. 이렇게 파도가 치는 거. 그 다음에 뭉 하는 거. 붕붕 하는 거. 그것도 소리를 나타내는 거. 그죠? 근데 없어요, 소리를 나타내는 거. 의성어 없어요. 자, 명령적 어조로 표현했다는데 뭐뭐 해라 라는 거 없죠. 그죠? 촉각적 심상이 나타내는데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게요. 밑에서 두 번째 행. 손길이 따스하고 부드럽대요. 따스하고 부드럽대요. 따스하고 부드러운데 이에 바로 촉각적 심상 되는 거 알겠어요? 알았어요? 반어적 표현 기법을 또 사용했다는데 반어적 표현 뭐죠?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라 하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고이 보내드린다 하는데 자, 이 말하는 화자는 여성 화자죠. 고이 보내드리고 싶어요? 안 보내드리고 싶어요? 안 보내고 싶어요. 안 보내고 싶은데 보내고 싶다고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반어법이라고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하는데 고이 안 드리고 싶은데 거꾸로 보낸다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반어법이에요, 여러분. 자, 기억의 서리를 볼게요. 의미하는 바가 다른 것. 자, 열애 같은 상, 신선, 아무개씨, 의원. 자, 뭐죠? 신선, 열애, 의원 다 그 의원을 말해요. 근데 아무개씨 누구죠? 약간 그 아버지 같은 의부 같은 분이죠. 그죠?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달라요, 둘이 지칭한 대상이. 그죠? 자, 15번 볼게요. 적용. 예.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과 불일치한 표현을 최소화하고 일치한 표현을 최대해야 한다. 그죠? 무슨 이게 그죠? 찬동의 경률이래요, 여러분 이거를. 경률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률의 종류가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뭐 관용의 경률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찬동의 경률이라는 게 있어요. 찬동의 경률은 뭐냐면요. 찬성하고 동 같게 하는 거. 이 의는 그 뭐예요? 이거 그 관용격 조사예요. 관용격 조사하고 의는 찬동이 뭐예요? 찬성해서 의견을 같이 한다는 뜻이에요. 자, 봅시다. 찬동의 경유를 해야 되는데 우리 다 4번 볼게요. 4번. 우리 다음 여행지는 유럽이 어때요? 하는데 유럽이 어때요?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일단 찬동을 했어요. 찬동을 했는데 하지만 but 하고 했죠. 그죠?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제주도는 어떨까요?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말했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러분. 자, 16번부터 19번.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하는데, 여러분. 자, 줄거리를 제가 설명을 해야겠어요, 이거는. 아주 옛날에 이 주인공이
이게요, 관찰자 시점이에요, 일종. 이게 뭐야, 시점 뭐야 해야 될까요? 민씨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민씨가요, 누굴까요? 귀농한 사람이에요. 도시에 있다가 농촌으로 귀농한 사람이라서 잘 몰라요, 농촌에 대해서. 농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쩌다 보니까 황만근이라는 사람을 알게 됐어요. 황만근은 누구냐면요, 약간 어수룩하고 좀 똑똑하지는 못한 사람이에요. 황만근이 어렸을 때요, 뭐라고 불렸냐면요, 반편이라고 불렸어요. 반편이가 무슨 뜻이냐면 바보를 뜻해요. 바보라고 놀림당했어요. 황만근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왜냐, 이 황만근이라는 사람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별로 오히려 좀 멍청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게 황만근이라는 사람이요, 어머니가, 이거는 황만근이라는 사람이 진짜 효심이 아주 깊은 사람이에요. 효심이 아주 깊은 사람이라서 어머니가 아주 젊었어요. 어머니가 젊은 사람이었는데, 태어나고 나서 누구죠? 할머니. 그러니까 어머니의 엄마가 외할머니죠. 그죠? 그 다음에 어머니, 그 다음에 황만근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 일찍 죽었어요. 어머니 혼자 있는데, 외할머니하고. 자, 황만근이 어렸을 때는 외할머니가 황만근을 다 케어해줬어요. 도와줬는데,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죠? 어머니가 이 사람이 참, 어머니로서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지 엄마 외할머니한테 다 도움을 받아가지고, 황만근을 좀 자기 품에서 별로 안 키웠어요. 밥 같은 것도 다 외할머니가 차려주고, 그죠? 그래가지고,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엄마는 혼자 살림을 못하는 거예요. 믿기지 않겠지만 진짜예요, 이 소설에서. 어머니가, 뭘 모르다 보니까, 네? 살림을 못하는데, 황만근이가 효심이 깊어가지고,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부모는 엄마를 정말 효심으로 모셨어요. 자, 근데 어느 날, 황만근이가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는데요. 어떤 세 가지 소원, 여러분은 소원이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세 가지 소원. 이 사람은요, 첫째, 우리 어머니를 오래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 아주 참하고 예쁜 섹시 만나게 해주세요. 아주 예쁜 부인과 결혼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셋째는요, 아주 떡두꺼비 같은 총명한 아들을 두고 싶어요. 이렇게 세 가지 소원을 빌었어요. 그래서 소원을 이루게 됐는데요. 어떤 여자가 자살 시도를 했어요. 자살 시도를 했는데 황만근이가 구해줬는데 여자가 그 황만근 집에서 살면서 그 황만근의 아이를 갖게 되거든요. 근데 아이를 낳자마자 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얻었다, 이런 약간 그런 소문을 듣게 되면서 또 떠나버려요, 여자가. 그리고 황만근이가 젖동량을 하면서 아이를 키워요. 아들을 혼자서. 아들을 키우고 아들이 지금 이 극 중에서는 지금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쯤 됐어요. 많이 컸어요, 아들도 이제. 아들이 컸는데요. 자, 황만근이 사람이 술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술 한번 탁 마시면은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아들내미가 아버지 업고 가는 게 참 매일의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황만근은 진짜 부지런한 농사꾼이었고, 심지어는 뒷간 청소도 다 해주고, 심지어는 누군가 사람 죽으면 이제 시체 닦는 거 염습을 해야 되죠. 염습도 다 해주고, 장례 다 해주고, 정말 성실한 일꾼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무시를 한 거예요. 정말 더러운 놈 하면서 이 사람이 잘 안 씻었으니까 더럽다. 그래가지고 민씨 이 사람이 점차 황만근이랑 또 친해졌는데, 자, 어느 날 일이 터졌어요. 농민 총궐기 대회에 나가서 부채를 탕감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그걸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을 이장이
망근아, 우리 전부 다 경운기 타고 가가지고 경운기를 타고 가서 시위를 하자. 경운기를 보면은 조금 더 알아주지 않겠냐, 군청에서. 그죠? 그런데 이 황망근이는 어수룩하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진짜 경운기를 타고 갑니다. 그 먼 거리를 겨우 군청까지. 그리고 정작 이걸 주문했던 이장은요 뭐 타고 갔을까요? 트럭 타고 갔어요. 지금 경운기 안 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황망근 혼자 경운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그래가지고 황망근이가 그렇게 군청 가서 있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아무래도 밤이 깊었을 거 아니에요. 시장터에서 술 조금 걸치고 술 취한 상태에서 경운기를 달달달 타고 가는데 도랑에 빠진 거예요. 도랑에 빠졌는데 술은 취했고 나는 추워 죽겠고 해가지고 결국 그 동사해버려요. 밭에서 또랑에서 동사를 해버리는데 당연히 안 돌아오니까 사람들은 난리가 났는데 이장이 뭐라 하냐면 민씨 사람이 황망이랑 친했다 했죠. 아저씨 이장님 아니 돌아온다는 사람이 왜 안 돌아오고 있나요? 해가지고 대체 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장님? 해서 뭐 내가 뭐 경운기 타고 가라 했으니까 경운기 타고 갔겠지. 근데 술 마시고 뭐 어디서 퍼질러 자빠지고 있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민씨가 아니 그러면 이장님은 왜 경운기 안 타고 가시고 트럭 타고 가셨어요? 하니까 야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경운기 타고 갈 시간이 어딨어. 그렇게 아주 그냥 그렇게 그거 하는 겁니다. 이장이라는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이장이 아주 나쁜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결국 황망근은 시체로 돌아와요. 이 항아리에 뼈로 당겨오고 결국은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황망근이 죽기 전에 뭐 어떤 생각을 해? 이 황망근은 이렇게 말했다 뭐냐면요. 민씨 이 농촌에 기계 영농 기계환이 뭐니 이런 거 다 빚으로 산 거다. 이거 우리 다 빚으로 갚아야 되는 거다. 이 쌀 농사 지어가지고 해봤자 빚 갚느라 정신없다.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결국 사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전부 다 빚 내가지고 기계 영농 기계화 할 때 황망근 혼자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바보 반편이라고 놀리던 게 알고 보니까 황망근은 똑똑한 사람이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소설의 핵심 주제예요. 그 황망근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하다가 소설에서 정말 중시되는 건데 뭐냐? 알고 보니 황망근이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민씨가 정말 관찰자 시점이 되어서 황망근을 관찰한 사람인데 일종의 이 황망근이라는 사람이 정말 효심 깊고 어머니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귀찮아하는 어머니를 대신해서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했고 술까지만 똑똑했고 그 동네 굳은 일들 다 해줬는데 마을 사람들은 반편이나 놀림을 당했어요. 그리고 경운기 타고 가다가 사고로 죽었는데 민씨는 이 사람의 죽음을 갖다가 참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이장한테 뭐라고 하는 거죠. 이장 왜 이렇게 된 거요? 하고 이렇게 따지게 됐고 그죠? 자, 그래서 위와 같은 글을 읽기 위한 방법. 위와 같은 글 뭐죠? 소설이에요. 소설. 주장과 근거를 구분하며 읽는 건 뭐죠? 논설문, 주장. 논설문은 바로 기억이 되고 인물과 갈등관계 뭐죠? 갈등관계. 뭐랑 갈등해요? 이장과 민씨가 갈등해요. 어째 된 거요? 왜 안 돌아왔어 사람이? 하니까 맨날 안 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갈등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사건 중심으로 줄거리. 이 황망근 실종 사건이 사건 중심이죠. 그죠? 글쓴이의 경험이 사실 경험으로 나타낸 거 바로 수필 기행문 이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돼요. 자, 윗글 읽고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2장은 황망근의 실종 안타까워서 빨리 찾아도 생각하는데 이거 말했죠. 제가 황망근의 실종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누구죠? 민씨예요. 민씨. 황재석은 황망근이 별다른 이유 없이 집을 나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 골기대회 나간다고. 골기대회 한다고 하면 누구입니까? 황망근 씨와 같이 간 사람은요, 그죠? 여기 보시면 황동수라는 사람이, 그죠? 황재석, 황동수. 그 다음에 황동수는 황망근이 없어진 것을 중요한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죠? 그죠? 반근이는 돼지고기 방금만 해서 그런지 안 보이려던 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민씨는 황만근의 행방이 황만근에게 한 말과 관련있다. 그죠? 밤에 내일 걸기대에 모인다. 사람 모이겠으니까 이장이 그죠? 왜 군 전체가 모두 모여도 몇 명 안 되는데 왜 하필 황만근만 그렇게 꼭 가라고 이렇게 한 거냐고요 하고 그렇게 따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줄거리 이해돼요, 여러분? 줄거리를 아셔야 돼요. 그죠? 자, 윗글의 서술상 특징인 것이다. 망의인지 그 바보자스가 때문에 소 여물도 못 알아가고 이게 뭐라? 20발이나 되는 소가 한꺼번에 바꾸는 게 중요한가? 바보자스가 어디가 술 처먹고 집에 안 오는 게 중요한가? 쓰그를 아이지 어르신 까가 군대 간다 했을 때 연지 톡겐지하고 빵새도록 싸우니라고 하루는 안 들어가신다. 어제 걸기대회 한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그죠? 이건 서울 말투죠. 사람이라고 몇 명이나 되나? 군 전체 사람이 모두 뭐 있다고 100명이 되려면 말란데 바보이는 돼지고기 방금만 있어 그런지 안 보이려다랄게 하고 그죠? 방언 사용한 거죠. 자 여러분 방언 사용의 효과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방언 사용의 효과. 자, 현장감, 토속감, 그 다음에 생생함,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아무래도 방언을 쓰면 봅시다, 여러분. 망근인지 이거 경상도 사투리죠. 그죠? 그 다음에 그렇지 안 보이려다랑께 하고 한 거 전라도 사투리죠. 전라도와 경상도의 사투리 이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공간적 배경이 전환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공간적 배경은요 안 변했어요. 그냥 여기에 있는 그냥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여기에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2인칭 주인공 시점 아니에요. 여러분 3인칭. 그 다음에 인물의 외양 묘사가 두드러진다는데 외양은 안 나와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봅시다. 기억에서 리을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거. 권기가 3번 정답 3번이거든요. 권기는요 여러분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기가요 일어날 기자예요. 시간, 힘, 정렬 등을 헛되이 다 써버리는 게 아니고 시간, 힘, 정렬 등을 써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봉기 같은 거예요. 그죠? 농민 걸기대는요 농민 부채 좀 깎아주이소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돼요 여러분? 탕감 그래서 탕감은 덜어주는 거. 연유는 까다 배워서 얻은 지식 학식. 그죠? 여러분 이해돼요? 자 여러분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힘내세요. 자 박이문 선생의 일이라는 독서 지문입니다. 아렌트 여사가 정치 철학자인데요. 일을 갖다가 아렌트 여사 누군지 몰라요. 저는 철학을 별로 안 좋아해서 오로지 저는 문학만 좋아하거든요. 문법, 문학만. 독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런데 한번 읽어볼게요. 정치 철학자 있는데 이 사람이 일이라는 거를 작업과 고역. 내 작업은 뭐죠? 자의로 한 거. 고역은 타의로 한 거. 그죠? 이 자의로 한 작업은요, 창조적이라서 창작을 해요. 근데 고역 이거는요 기계적이고 생산물만 나타내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이 있네요. 인내와 땀과 노력이 필요한 거. 이까지만 할게요. 일단은 자 봅시다. 윗글의 내용 전개상 특징 보시면요. 시선의 이동에 따라 아니죠. 시선의 이동에 따라 아니에요. 기준에 따라 대상 구분하고 있다. 그죠? 기준에 따라 대상 구분했죠? 이게 바로 기준에 따라 부상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 2번이죠. 실험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고 있다는데 가설을 검증하고 있는 실험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묻고 답한 형식, 문답 형식 없어요. 뭐뭐니? 아니야 뭐뭐야. 뭐뭐니? 맞아. 이런 식으로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21번 볼게요. 윗글의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거 맞죠? 노력, 땀, 인내 필요하죠, 여러분. 그죠? 그죠? 그렇다면, 힘들.
일은 어떤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맞죠? 근데 일은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풍요를 위한 도구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디 있나요? 물질적인 것보다가 아니고 둘 다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잘 읽어야 돼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22번 볼게요. 작업과 고역의 예로 적절한 것. 요리사가 되고 싶어서. 되고 싶은 거니까 자의로 나타낸 거죠. 요리사 되고 싶은 거. 그럼 작업이에요. 이거 작업 맞아요. 좋아하는 운동 연습한 거 고역이 아니고 자의로 나타낸 거니까 작업이고. 지저분해서 꾸지람을 들은 게 억지로 한 건 고역이죠. 그 다음에 신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거 보고 자발적으로 정리하는 거 이거 작업이에요. 자의로 한 거니까. 자의와 타의를 구분하세요, 여러분. 자 마지막입니다. 천정환 교수님의 시대에 따른 독서 문화라고 있어요. 자, 이 천정환 교수님은 진짜 유명한 분인데요. 제 페이스북 계정이 있거든요. 페이스북 계정에 정주천재 천정환 교수님이랑 제 친구가 돼 있어요. 쟤는 진짜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따시고 지금 어디 계시냐?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계셔요. 지금 진짜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하고도 몇 번 패매도 해봤는데 이 천정환 교수님이 독서 교육을 전공하신 분이라서 국어국문학과 중에서도 현대문학을 전공하신 분이라서 진짜 이 부분에서 정말 신이신 분이에요. 정말 서울대 나오셨고. 자 봅시다. 이 천정환 교수님, 제가 존경하는 천정환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종이책을 구매한 거는 별로 오래되지 않았대요. 20세기인데. 근데 전근대 사회, 근대 전의 사회에서는 책을 소유하기도 어려웠고 문맹자가 너무 많았대요. 그리고 신분에 따라 성별에 따른 차별. 자, 그럼 볼까요, 여러분? 3문단인가요? 4문단인가요? 하여튼 김득신 선생이 총기를 잃었대요. 총기를 천년두를 알아가지고 그 머리가 별로 좋지 않게 됐대요. 그래서 역사 속 인물을 예로 들고 있는 거 맞죠? 정답 2번이에요. 설문 결과 활용한 거 없어요.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한 거 없어요. 그냥 이분 쓴 분 자체가 전문가예요. 그냥 천정환 교수님이 성균관대학교 국문과 교수를 하고 계신 분. 그 다음에 공간의 변화에 따라 진술하고 있다는데 공간의 변화 없어요, 여러분. 자, 24번 볼게요. 위글에 읽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배경 지식을 활용하면 읽는 거 맞죠? 배경 지식을 활용하면 읽어야 독서가 돼요. 독서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읽는 거예요. 여정과 견문을 구분하는 거 뭐죠? 여정과 견문은 뭐죠? 기행문. 자, 박지원 선생, 연암 박지원 선생이 지은 열하엘리 같은 거. 자, 사전에서 모르는 단어의 뜻을 찾으면 읽는 거 맞죠? 중요한 정보와 안 정보 구별하면 읽어야 돼요. 맞죠? 이게 바로 독서입니다. 독서. 자, 25번 볼게요. 윗글을 읽고 이해한 것을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김득신이 총명해서 쉽게 과외 급제했다는데요. 두어 번만 읽으면 아는 거를 수십, 수백 번, 수천, 수만 번 읽어야 됐대요. 왜냐? 천년도를 알아가지고 총기를 잃었대요. 근대 이전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책을 소화하기 어려웠던 거 맞죠? 1문단에 있어요. 자, 옛날 사람들은 책을 반복해서 읽고 외우는 방법. 뭐죠? 이걸 뭐라고 읽어요? 뭘까요,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독서 백편의자현이라고 해요. 독서를 100번 하면은 뜻을 자동으로 알게 된다고 해요, 여러분. 독서 백편의자현이란 단어예요, 이게. 그죠? 책을 반복해서 읽고 외우는 방법. 독서 백편의자현. 그 다음에 근대 이전에는 신분, 성별 등의 이유로 교육계가 제한하는 거 맞죠, 여러분? 자, 끝났습니다, 여러분. 자, 참 오늘 제가 참 수고가 많았고요, 오늘 제가 한 거 꼭 필기 문법, 특히 문법이랑 문학은 꼭 필기하세요, 여러분. 독서나 화법 작문은요, 보면 대충 풀 수 있어요. 다 질문에 답이 나와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문학과 문법은 어쩌면 답을 찾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 문법은 제가 하는 거 꼭 필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 자, 이상입니다.